저희 팀은 기획 2명의 프로그래머 3명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D 안예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기획은 노정래 팀원이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래머 팀장 이준영님은 프로그래밍 총괄을 진행하셨고, 팀원 이재남님은 속성 시스템과 투사체 시스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팀원 김혜준님은 기본 캐릭터 조작과 캐릭터 성장 시스템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인원으로 이선 팀원이 아트팀에 합류를 하였고 캐릭터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툴은 대부분 다른 팀과 비슷한 툴을 사용하였으나 특히 버전 관리에 있어서는 사설 길랩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트팀이 합류를 하였기 때문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를 활용하였습니다. 저희의 일정 관리는 매일 오전 회의와 일일 보고를 통해 진행이 되었으며 또한 노션과 구글 시트 마일스톤을 통해 전반적인 일정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수집형 RPG였으며 11월 20일부터 1월 10일 총 8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미션 가이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목표와 방향을 잡았고 수집형 RPG의 재미를 분석하고 저희가 추구해야 할 재미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집형 RPG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승리의 여신 미케를 레퍼런스 게임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특히 재미가 있는 게임을 만들어보자 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게임 스토니아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토니아는 둘슈팅 수집형 RPG 장르의 게임입니다. 모바일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정령의 힘이 깃든 스톤이라는 돌멩이 캐릭터들과 함께 근원의 돌을 찾아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모험 도중 몬스터와 만나 전투를 벌이기도 하며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는 저희 콘텐츠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는 스테이지에 입장하기 전에 미리 파티를 수동 혹은 자동으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스테이지를 선택을 하면 해당 스테이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자신이 미리 편성한 파티와 함께 전투에 진입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터치 앤 드래그로 수동 조작을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카메라 효과를 통해 타격감 있는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마다 다양한 스킬이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면 스테이지가 클리어됩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인벤토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획득한 재화를 통해 상점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 중에는 가챠 주머니가 있으며 가챠 주머니를 통해 랜덤 재화 혹은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획득한 캐릭터는 재화를 지불하여 성장을 할 수 있고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세공이라는 진화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세공하면 새로운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고 새로운 캐릭터는 새로운 외형과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캐릭터마다 다양한 진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로 진화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이 스토니아의 재미 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래머 팀장님이 게임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팀장 이주정입니다. 프로젝트 기간 중 프로그래밍 팀의 주요 업무와 이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프로그래밍 팀은 게임의 성능을 생각했습니다. 현실에선 음료를 제조할 때 생산 시간과 자원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이미 생산된 병을 재활용하곤 합니다. 이를 참고해서 스토니아는 게임 시작 시 미리 객체를 생성해 이 객체들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게임 중 프레임 하락을 최소화했습니다. 프로그래밍 팀은 기획자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힘썼습니다. 기획자가 게임 내 콘텐츠를 직접 구성할 수 있도록 스테이지 구성 도구와 스킬 구성 도구를 제작해 실시간 테스트나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등 개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스테이지 구성 도구는 승리, 반복, 대기 2종, 몬스터 생성 3종의 7가지 명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킬 구성 도구는 대상과 효과로 나뉘며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이 다양한 효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토니아의 연출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게임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 모드에서는 카메라 2개를 사용했습니다. 한 화면을 흐리게 하고 한 화면을 확대해서 2개의 화면을 합쳐 주변을 흐리게 하고 원 안에는 확대해 실제 조준경과 같이 구현했습니다. 스토니아를 개발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사체의 경우 속도가 너무 빠르고 충돌체의 크기가 작아 충돌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결을 위해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에 오브젝트가 있으면 충돌한 것으로 처리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사례로 리소스 중 몬스터 리소스가 앞의 객체보다 뒤의 객체가 나중에 그려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올바르게 그려질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해 각각 스크립트를 넣어주어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 외적인 부분으로도 사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된 크기가 큰 앱들은 다운로드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나눠서 일부만 업로드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 서버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서 앱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이어서 PD님이 프로젝트 회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회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집형 RPG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매력,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재미에 공감을 하였고, 해당 장르를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해당 장르 중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레퍼런스 게임으로 삼고 이와 같은 게임을 기획하고자 하였습니다. 니케는 특이한 시점의 슈팅 전투와 그리고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미소녀 캐릭터가 특징인 게임입니다. 저희가 이 게임을 참고하면서 슈팅 전투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였지만 레퍼런스 게임만큼 매력적인 미소녀를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차별점이 있는 슈팅 컨셉을 도입하고자 하였고 미소녀보다는 다른 컨셉이 더 부각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수많은 슈팅 컨셉을 생각한 결과 저희는 돌 던지기를 떠올리게 되었고 또한 돌 슈팅을 할 주체 캐릭터를 고민하였습니다. 저희의 참신한 컨셉과 어울리는 색다른 캐릭터를 기획하고자 하였고 또한 캐릭터를 직접 제작해야 한다는 환경을 고려하여 팔다리가 없어서 제작하기 쉬운 귀여운 돌멩이 캐릭터를 기획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돌의 생명이 깃든 세계 스토니아에서 펼쳐지는 돌멩이들의 슈팅 전투 모험이라는 컨셉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프로토타입 메인 목표는 저희의 메인 전투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겪는 경험 중에 전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전투가 어떤 방식으로 경험이 진행되는지 테스트하고자 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레퍼런스 게임의 전투 방식을 참고하여 기획을 시작을 하였고 이후에는 기획 의도에 맞춰 차별점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케는 자동 전투를 지원하며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하기보다는 강한 일부의 캐릭터만이 사용되는 게임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저희는 직접 조작하는 재미를 주고자 하였고 수동 전투 방식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캐릭터마다 속성을 부여하고 각 캐릭터 조합마다 시너지 효과를 주어 차별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기획팀 3명 중에서 1명이 중탈을 하게 되었고 기획 인력 부족과 기획서 완료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는 기획서를 간략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였고 프로그래머 팀은 기획서와 추가적으로 레퍼런스 게임을 참고하여 구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프로토타입 결과 저희는 전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기능에 대한 초안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전투의 기본 플로우를 구현하여 한 번의 전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토타입 피드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현에 있어서는 조작감이 좋지 않아서
전투 진행이 불편했다는 점과 몬스터 에셋이 잘못 적용이 되는 등 자잘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에 있어서는 별다른 설명이나 컨텐츠 없이 전투가 진행이 되어 게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와 관련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수집형 게임으로서의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CBT에서는 수집형 RPG의 핵심인 캐릭터 성장 시스템을 추가하여 게임의 정체성을 설립하고자 하였고, 컨텐츠 추가를 통해 게임을 반복해서 플레이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작감을 개선하고 UI를 적용해서 게임의 퀄리티를 상승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스토니아는 수집형 게임인 만큼 저희가 캐릭터 관련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수집하고 성장하는 경험에 있어서 과정을 더욱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도록 하고자 하였고, 결과 저희는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진화를 하면 새로운 캐릭터를 획득한다 라는 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캐릭터를 얻게 된 과정이 추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돌 컨셉과 어울리도록 돌을 새로운 형태로 세공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 콘텐츠를 세공 콘텐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공 콘텐츠와 추가적으로 저희는 분해와 레벨업 콘텐츠를 추가하였고, 또한 인벤토리와 상점을 추가하면서 반복 플레이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CBT 중간 점검 이후에 저희는 콘텐츠 부족으로 인한 재미 감소 문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획 인력이 부족했고 아예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존의 리소스를 활용한 콘텐츠를 구상하였습니다. 기획 초반에는 저희는 쉬운 게임을 진행하며 장비 콘텐츠를 제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저희는 캐릭터 수집과 성장의 이유를 추가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RPG의 재미를 추가하고자 장비 콘텐츠를 부활하였습니다. 이전에 리소스를 활용하여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수집할 때 중복이 되는 캐릭터를 장비로서 장착할 수 있도록 장비 콘텐츠를 구상하였습니다. CBT 결과 저희는 메인 화면에 UI를 적용을 하고 전투의 조작감을 개선하였으며 스테이지의 디테일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벤토리를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CBT의 목표였던 성장 시스템은 많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레벨업만 포함을 하고 이외에는 빌드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마다 다른 조정 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점과 그리고 캐릭터 레벨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드백을 주는 UI가 부족을 했기 때문에 게임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기획에 있어서는 스테이지 밸런스와 캐릭터 간의 밸런스 등 밸런스 관련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모든 캐릭터의 리소스를 적용하여 게임의 퀄리티를 상승시키고자 하였고, 오류 수정 및 디테일을 추가하여 콘텐츠를 최종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를 적용하고 밸런스 조절을 목표로 OBT를 진행을 했습니다. 캐릭터는 진화를 거치면서 외형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두 번째 단계까지는 외형을 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최종 진화 단계에 대한 외형 제작은 지연이 되었으며 저희는 이를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을 해서 기간 안에 리소스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전 진화 단계의 외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현에 있어서 많은 오류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오류 수정을 위해 기존 일정을 미루기로 판단하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추가 콘텐츠는 구현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도감 시스템을 구현 일정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스토니아의 캐릭터는 65종으로 각 캐릭터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레벨에 따른 능력치를 조절하여 밸런스를 조절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스테이지 밸런스를 구상하였습니다. 각 스테이지마다 기준이 되는 캐릭터와 몬스터의 능력치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평균 클리어 타임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레벨업에 필요한 재활량을 계산하여 저희가 의도한 성장 속도에 맞춰서 스테이지 보상을 구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캐릭터 65종을 적용하고 UI 및 사운드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컨텐츠 오류 수정을 하고
30종의 스테이지 레벨을 적용하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8주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와 팀원들 모두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회고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